네, 2023년 4월 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고자 하는 세력, 이 땅에서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세력들의 작은 움직임을 지적할까 합니다. 윤석열, 박근혜에 이어서 윤석열 탄핵을 노리는 세력들, 어떻게 명분을 만들어가는지 제가 고발할까 합니다. 그들은 야단을 칩니다. 평화주의자를 가장합니다. 그런 속에서 인민민주주의가 싹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광주에 가서 행동한 것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저희 가족 모두가 나서 모든 죄를 공개하고 사죄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5.18 학살자이다. 5.18에 대해 공부하겠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사이에서 나는 평생 자라왔고 저 자신도 비열한 늑대처럼 살아왔다. 이제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됐다. 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책감이 너무 커서 사죄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보게 되면 상 똑똑한 청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업이라는 게 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한 거를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은 청년이 사과를 하고 뭘 다 아는 양 얘기하는 게 좀 주제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뭐 술 먹고 떠드는 거는 증언용 조서도 채택으로 안 되죠. 횡설수설로 봅니다. 이 친구는 스스로 마약을 했다 그랬고 또 마약 때문에 미국에서 체포된 사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약쟁이 청년이 하는 얘기를 듣고 5.18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잘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과를 받아들이는 전두환 세력의 투항인 양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5.18 학살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저희 평생 직업이 기자였습니다. 저는 옛날 안기부죠. 안기부가 수지킴이라고 하는 한 여성을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있던 옛날 간부 몇 사람을 구속되게 만들고 사실은 그 기사가 틀렸으면 저도 골로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진실, 사실을 따라오는 직업을 하면서 많이 남들 지금은 기자들은 상상도 못할 그런 도전들을 해왔습니다. 지금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사건 이런 거 갖고 넷플릭스가 뭐라고 떠들고 있는데 사실은 오대양 사건, 아가동산 사건에 대해서는 저보다 많이 아는 기자는 없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 넷플릭스는 제가 조금 여유가 되면은 다시 한번 볼 거고 그때 한번 제가 평가를 하겠는데 그렇게 그 종교 집단에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제가 이런 기자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광주에 대해서 전두환이 학살자다 이런 프레임 씌우기는 정말 낭설입니다. 근데 그걸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이 전우원이라는 청년이 자기 아버지와의 오랜 갈등, 그 다음에 주변으로부터 받아온 스트레스 때문에 저렇게 무너져서 하는 걸 갖고 정당성을 갖는 거. 이걸 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이 방송 나가는 날이 4월 3일이네. 제주 4.3 사건 발생일이죠. 여기에 윤 대통령이 가지 않고 국무총리하고 제주 출신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가는 걸로 정리를 하니까 오마이뉴스인가요? 그런 좌파적 언론에서 대통령이 대구에서 프로야구 개막전에 참석해서 시구를 했죠.
그래, 프로야구 개막전에 가서 쉬고 갈 시간은 있고 4.3 추념식에 참석할 시간은 없다는 것이냐?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여당 지도부도 불참합니다.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는 월드 엑스포 2030 실사단을 국회에서 맡고 대신 이제 김병만 최고, 박대출 정책위, 이철규 사무총장 등 몇몇 간부들만 4.3에 참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쪽에서는 비판을 하죠. 왜 제주의 아픔을 보듬지 않고 외면하겠다는 것이냐. 제주는 아픕니다. 아픈 건 압니다. 제주가 왜 아픈지 거기는 안 보는 겁니다. 이거는 광주보다가 더 뚜렷한 문제가 있습니다. 4.3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할 때 거기에 반대한 운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우겠다고 할 때 대한민국 수립에 반대한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혈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죠. 그 선량한 사람들이 희생됐던 것만 내세우면서 4.3을 정당화시키면 대한민국은 부정돼야 되는 나라가 돼요. 근데 이 좌파들은 계속 사람이 희생됐다는 것만 내세워가지고 사과하라 야단치는 그게 민주주의. 희생된 사람이 참 이 좌파들이 웃기는 게 참 편리합니다. 어떨 때는 희생된 사람들만 정의롭다고 봅니다. 희생된 사람들만. 그 사람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정의를 갖고 있다고 보고 막 야단을 쳐요. 또 어떤 경우에는 투옥된 사람이 있어요. 무슨 행동을 해가지고. 투옥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의롭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한테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체 쳐다보지가 않습니다. 어느 한 세력이 당하는 것만 가지고 내세워서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웁니다. 5.18 광주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전두환 씨가 주의를 해서 학살이 일어났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근데 전우원이란 청년이 저렇게 사과를 하고 약을 먹었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니까 자기가 옳은 양 떠들면서 이제 5월달이 오게 되면은 대통령이 여기 왜 안 오냐고 야단치겠지. 자, 이렇게 하면서 아주 희한한 사건,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빨리 다뤘었는데 만우절인 4월 1일 새벽에 창녕에 있던 박원순 씨 묘소가 모란공원 남양주시에 있는 민주열사 모욕으로 살짝 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옛날 노동운동 하다가 분신자살한 그분 묘역 옆에 붙였습니다. 생전에 자살하기 전에 이 박원순 씨는 화장을 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분은 성추행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었죠. 근데 산소를 창녕에 만들었다가 거기서 누가 이거 묘소를 훼손했다라고 하니까 일로 옮겨버렸습니다. 근데 떳떳하게 옮긴 게 아니라 새벽같이 옮겼고, 모란공원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이미 다 이장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추도식을 열었죠. 이렇게 좌파들 무덤을 쭉쭉쭉 모으고 있습니다. 조용히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박원순 씨 묘소 옆에는 박혜숙, 임보라 여성운동가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여성 인권을 침해해서 문제가 돼갖고 박원순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거 모순 아니냐 지적이 있지만 계속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박원순을 포함한 이 모란 묘지는 또 하나의 좌파의 성지가 되면서 너희들 민주주의로 못 산 사람들을 수구려 이렇게 호령하는 데가 되겠죠. 5.18 묘지처럼. 천만다행인 거는 4.19 세대들이 가장 그래도 용감했죠. 어쨌든 독재는 안 된다고 나왔던 그 4.19 세대들이 이승만과 얼마나 다툰 세대입니까? 이승만 정권에서 쏜 총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이 4.19 묘지에 있는데, 그 동료분들이 이승만 탄생 1875년생이니까 이번이 몇 년인가요? 계산이 금방 안 되네. 이때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를 하면서 화해를 했지 않습니까? 4.19 묘지에서 희생된 분들은
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학생들이 많죠. 그분들의 동기들이 거기에는 리틀 DJ라고 불렸던 한아갑 씨도 포함돼서 이승만을 재평가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5.18 광주 모욕 또는 모란공원을 이렇게 자꾸 모이는 거랑 그만큼 4.19 세력들은 순수했던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은 우리가 FS 프리덤 쉴드 훈련을 끝내면서 쌍용 훈련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원맵 머린 익스피디셔너리 포시스 미 해병 1원정군 1군단이죠. 그 부대가 와서 우리 해병대 1사단과 더불어 포항에서 상륙작전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시민단체라고 하지만 사실상 좌파단체들, 서로 품앗이하는 단체들이 몰려와서 한반도 평화를 깬다. 왜 이런 훈련을 하느냐고 시위를 합니다. 평화를 깬다고 야단을 쳐요. 그 자들은 절대로 북한이 핵 개발을 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면서 한미연합훈련만 나오면 미군 나가라! 전쟁이라 하자는 거냐? 평화 깬다! 이렇게 떠듭니다.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도 같은 야단을 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핵전쟁 하자는 거냐? 협박을 합니다. 협박을 하면 여기서는 전쟁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우리 연습하는 걸 중단하고 수구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터진 게 박근혜 탄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좌파들이 윤석열 정권 탄핵을 위해서 그리고 인민혁명을 위해서 조금씩 포석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죠. 이 인민재판이라는 게 사람 모아놓고 이 사람 이런 피해 봤으니까 저 가해자 어떻게 소리 질러갖고 하는 거잖아요. 진실 여부를 안 따지잖아요. 이거 검찰이나 경찰이 붙어 수사를 해서 이게 저렇고 그 다음에 판사가 붙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처벌하는 게 아니라 와 떠들어 가는 거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으면 기자가 들어가서 막 진실을 파헤치고 하는 거 그런 거 안 보고 그거 죽인 거 그거 나쁜 거야 그거 하나만 갖고 처벌하는 거잖아요. 저는 수지킴 사건도 뒤집어 봤고 뭐 옛날 최종길 서울대 교수 사건도 써봤고 뭐 많은 거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팩트를 갖고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민민주주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 선택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넘어가는 국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탄핵되도록 두는 게 좋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3만 불이 넘어가는 대한민국, 이 번영된 대한민국이 북한의 일부가 되고 중국의 일부가 되도록 인민혁명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사과해라 해서 사과를 받아내고 그리고 4.3에 대해서 고개 수그려라. 뭘 수그려? 사람 희생된 건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을 거부한 세력한테 어떻게 고개를 수그려? 진짜 많은 거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잘못된 거가 왔을 때는 아니다 하고 나와서 외칠 용기, 행동 필요한 시점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민민주주의, 윤석열 탄핵 그 번쩍번쩍하는 빛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곁에는 이재명 씨가 살기 위해서 버둥버둥거리고 민주당은 자기 불리할 때는 뭐라고 떠들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도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왜? 그들은 민주당은 주사파의 아바타로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저는 한국 정치의 큰 문제점을 이렇게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